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투표가 오늘 대전, 충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의 굳히기냐, 이낙연의 역전이냐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처음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처음 네. 뉴사이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곧 미국에 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CSIS의 네. 시니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수석 고문으로 갑니다. 네. 네. 언제 출국하시고 얼마나 계실 예정이십니까? 원래는 지금 7월 달부터 이미 이 수석 고문으로 지금 이제 초청을 받았고요. 네. 6개월 정도 이제 기간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것은 조금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6개월인데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네. 대선 전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그건 이야기겠네요. 이제 상황이 뭐 글쎄요. 그러니까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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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픈 기억이시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석패하셨고요. 네. 그 상대방 오세훈 시장의 이제 그 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보셨을 네. 텐데요. 좀 평가 한번 해주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글쎄 뭐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할 입장은 아닌 듯한데요. 아직 그렇게 뭐 뚜렷하게 색깔을 드러내신다고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 때 뭐 취임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한 일처럼 한 것 이것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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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이야기 그 당시에도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네. 뭐 거의 진전된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세훈 시장께서 뉴스사이트에 나오신다면 왜 그러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토론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에게 파이시티 관련된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 당시 답변에서 오세훈 후보의 답변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 시청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수사 과정에 있는 거라서 제가 뭐 더 이상 거기에 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가장 큰 관심을 끈 물론 이제 박영선 장관님이 미국 가신다는 것도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또 대선이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튜브를 함께 찍었다. 이것은 결국 박영선 전 장관께서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전략적 제휴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후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응하게 됐고요. 네. 이재명 지사님과의 인연은 이제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하셨을 때부터 이제 알았고, 또 특히 2007년 대선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선거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총괄 지원실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그런 뭐 인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그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을 때 그때 이제 지원 유세 좀 많이 갔었고 또 2014년 재선하셨을 때도 제가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건 과거고요. 그러면 지금과 미래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청자들께서 받아들이기 나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확실하게 어떤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가요?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아하. 또 올바르게 알리는 일,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이 아시기에 박영선 장관님과 이낙연 후보 사이도 언론인 네. 선후배로 상당히 끈끈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장관 네. 재직 시에도 이낙연 총리와 함께 매우 훌륭한 총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인연이 상당히 네. 깊으신데요. 그러면 네. 이낙연 후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함께 찍자로 요청이 오면 출연하실 건가요? 그건 응해드려야죠. 아, 네. 그 당연히 응해드린다. 네, 예, 네. 그러면 뭐 사실 저희가 지금 어느 쪽 편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묘한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네. 이 청취자들이 지금 알아서 해석을 하셔도 된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워졌다. 혹은 뭐 이낙연 후보와 여전히 가깝다.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해석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되나요? 하여튼 뭐 청취자분들의 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간의 경쟁, 특히 1, 2위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경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세간에서 명락 대전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러다가 혹시 네.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결정되면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갈등의 여운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반드시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강국을 만들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ICT 강국, 전자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없었죠. 오히려 중국이 이 기회를 틈타고 이제 더 추격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무슨 자원 외교니 창조 경제니 하는 약간 좀 그 한물간 아니면 또 좀 명백한 정책이 아닌 것들 때문에.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디지털 강국을 지금 만들고 인프라를 깔고 있는 중인데 네. 다음 정부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대한민국이 G7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네. 이것이 이제 저희의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예. 사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명락 대전에서 가장 큰 화두가요. 특히 네.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금 지지율 선두는 이재명 후보일지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많다 보니 본선에서 불안하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좀 더 본선에 확실하고 흠결이 적은 깨끗한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박영선 TV, 그러니까 이재명 그 선문 명답, 네. 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거 이제 내일부터 저녁 8시에 방송이 될 텐데요. 예. 거기에서도 이 질문을 이재명 지사에게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네. 이것을 좀 더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살짝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것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개선하거나 수정할 마음이요. 네. 소통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증빙을 제출하는 것으로입니까?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야권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박영선 전 장관께서야 여권의 중량감 있는 중진이시다 보니까 야권에 대한 시각도 남다를 것 같아서요. 야권은 결과적으로 보면 후보가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도 지금 야권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싸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 중에 글쎄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요. 네.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상당히 그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치고 올라오고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축적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심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축적의 시간, 대통령으로서의 내공을 쌓는 그 네.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정치를 오래 하셨고 네. 정치권에 축적된 내공이 있는 홍준표 후보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야권의 후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네. 그럼 이번에는 과연 홍준표 후보와 다시 여야 대결을 펼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그런 축적의 양이 좀 적은 윤석열 후보가 대상이 되는 것이 나을까요? 솔직하게 여권 입장에서요. 저는 어느 두 분이 나오더라도 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누가 과연 그 국민들의 마음속을 그 공감 능력이 있느냐.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국민들은 그렇게 선택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선문 명답 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유튜브 내용 살짝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고편을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이재명 후보의 탄생에는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게 된 그 계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네. 또 우연히, 정말로 이건 우연인데요. 내일이 또 노무현 대통령님 생신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뭔가 이렇게 좋은 그 어떤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요. 주로 박영선 전 장관님의 미래 행보에 관련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다시 서울시장 도전하실 겁니까? 글쎄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미국에 가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패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조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아프간 사태 또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의 와중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미국의 그 워싱턴 정가나 아니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느끼고 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요 박영선 장관님 미국 건강하게 또 좋은 성과 거두고 잘 다녀오시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